TV 구독자 여러분, 요새 가장 핫한 주제죠.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는 그 수원이랑 이제 화성의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이에 대한 이제 병원에서의 대책을 한 가지를 너무 좋은 대책을 주셨어요. 우리 교대역에서 가장 크고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최상환 산부인과 대표 원장님 모시고 출생통보제에 대한 얘기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병원 소개와 원장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남의 교대역에 위치하고 있는 최상환 산부인과의 대표원장 김상희고요. 저희는 부인과 전문 병원으로서 자궁이나 난소에 생긴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특화 의료기관입니다. 네, 특히 이제 복강경 단일봉으로 나노 복강경이라고 거의 흉터가 남지 않는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은 이제 초음파 치료를 통해서 정말 흔적 하나 남지 않는 방법으로 자궁과 난소의 혹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상의 병원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이 출생통보제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의 경우에는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출생하는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법상 이제 출생신고를 한 달 안에 하는 것으로 불과해요. 만약에 뭐 출생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과태료 정도 5만 원에 불구하고 형사 처벌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주민등록이 없는 그런 아이로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병원에서 이제 신생아 예방 접종을 받았는데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무려 2,236명에 이른다고 해요. 현재도 이제 출생통보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출생통보를 하는 출생신고를 위한 이런 행정 절차는 하고 있지 않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의 이제 출생 사실뿐만 아니라 영아 성별, 몸무게 등을 이제 분만 기록을 시스템을 입력을 하니까 복지부에서 이거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의료기관의 입장인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해보니까 최근 7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이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의료기관에서 바로 신고를 하게 하자. 이게 바로 출생통보제의 이제 요점입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행정 절차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실무 쪽에서 이제 산부인과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필요한지 또는 너무 업무의 과중이 아닌지 이미 현재 있는 이 복지부에다가 분만 기록을 시스템을 입력하는 것도 충분한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우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혹시 지금은 이제 분만 기록 시스템은 다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의무기록은 일단 건강보험에 어떤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의무기록이 당연히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또 제 생각이 건강보험 적용을 안 받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와서 치료를 받을 때 그렇겠네요. 뭐 주민번호 수신자 조회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생년월일과 뭐 외국인이라는 사항으로 모든 진료비용이나 비료별 처리가 되면서 그 진료기록은 병원에만 있지 보존을 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어딘가에 공유해야 하는 의무는 사실 없거든요. 진료기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인정보 그런 장이니까.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접종을 받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 물어볼 거는 같아요. 엄마한테. 왜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미국 국적자고 조만간 돌아갈 거예요. 혹은 뭐 미국에서 출생하고 시민권자예요. 여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오면은 제가 뭐 더 이상 없는 거거든요. 병원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지. 그러게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했냐 안 했냐 해야 한다. 이것을 사실은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병원이 그렇다면 어떤 그런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법적 의무를 가지는 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어떤 당위성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그 주체들 간에 협력해서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든 생각은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누구한테 그럼 신고하라고 어머 팀장한테 하라고 아무래도 또 일련의 문제가 있네요. 미국 역사한테 하라면 되려나? 이런 어떤 현실적인 업무로서의 문제가 저는 일단 떠오르기는 했거든요. 어떤 새로운 업무고 이것을 그럼 누가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결국은 강제성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착오가 생겼을 때, 누락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 뭐 책임의
네. 이런 리스크들을 또 이제 관리해야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제 산부인과에서 출생 통보제를 도입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출생 신고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제 부모들이 있다는 거. 그 이유가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에 돌아간다든지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이제 업무 부담이 너무 가중하게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거냐는 문제가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는 문제라. 세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 이제 출생신고가 누락됐을 때 이제 의료기관은 사실은 이제 환자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이걸 행정 절차를 누락했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이제 실무를 하시는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충분히 이제 사회적으로 협력할 이제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서 할 뭐 용의도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제가 이제 현직에 계시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들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